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격리 규제 완화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행 관련 규제 완화를 코로나19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된다 밝혔습니다. 1단계는 7월 초부터 시작되며 그때가 되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 한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입국 시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14일 의무격리가 면제됩니다. 또 현재까지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시 정부 지정 호텔로 가서 3일간 의무격리를 하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는데요. 이 역시 1단계에서는 면제되어 백신 접종 완료자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쉽게도 규제 완화 1단계 대상은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이라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캐나다 입국 시 여전히 호텔에서 3일간 격리해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와도 의무격리 기간인 14일을 본인의 숙소에서 다 채워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귀뜸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월 22일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호텔 의무 격리를 자기 부담으로 시행시켰는데요. 이 자기 부담금만 몇천 불이 되어 해외여행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7월에 규제 완화가 되면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까지 맞은 후 2주가 지난 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아마존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밴쿠버와 토론토의 오피스에서 1,8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포지션은 밴쿠버 오피스에서 고용됩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매니저, 데이터 엔지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세일 마케팅 경영진 등 우수가 높은 직군도 포함되어 있으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의료, 시력, 치과에 적용되는 보험, 주식, 성과급 등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포지션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결정은 작년 가을에 발표한 아마존의 캐나다 내 주요 확장 계획에 따른 것으로 밴쿠버 3,000명, 토론토 500명 등 3,500명의 포지션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밴쿠버 도심에 지어지고 있는 110만 평방피트 규모의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완공되면 현재까지 도심에서 가장 큰 사무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만 최소 6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토 도심 안에 사우스코어 파이낸셜 센터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2022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금리는 지난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작년 3월 0.75%에서 0.25%로 인하한 뒤 지금까지 쭉 유지해왔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 초 경제가 되살아나는 듯했으나 제3차 유행이 심해지며 소비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유행도 기세가 꺾였다는 점, 규제 완화도 천천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올여름에는 소비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름까지는 약 3%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말에는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하한선으로 유지하여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22년 하반기에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곧 밴쿠버 아일랜드에서도 이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쉐어링 서비스 업체 이보가 오는 8월 1일부터 빅토리아에서 이보 서비스를 개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보 측은 저탄소 하이브리드 차량인 토요타 프리우스 80대를 우선적으로 빅토리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픽업 및 반납 가능 지역은 빅토리아 다운타운 중심으로 반경 20km 안 또는 카모슨 칼리지 랜스다운 캠퍼스 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 측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밴쿠버 지역에서 픽업해 빅토리아 지역에 반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토리아에서 픽업한 차량은 반드시 빅토리아 지역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주차는 지정된 무료 장소나 주거 지역 또는 무료 주차가 가능한 거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료 거리 주차장에는 무료로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이보 측은 빅토리아 지역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제공해드려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여름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업체 우버 역시 빅토리아와 켈로나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검토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가 차근차근 단계별 규제 완화를 시행 중인 가운데 영화관 체인점 시네플렉스가 BC주 내 상영관들은 BC주 규제 완화에 맞춰 6월 15일에 재개관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BC주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되는 이상 문제없이 6월 15일에 규제 완화 2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2단계부터는 영화관도 개관해도 되어서 시네플렉스도 이에 맞춰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각 상영관은 정원을 5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청소 및 소독도 더 강화하고 영화관 실내외에서 물리적 거리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네플렉스 측은 다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어 기쁘다며 대형 스크린에서 생생한 음질로 영화를 오랫동안 못 보신 만큼 이제 맘껏 제대로 된 영화 감상을 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관이 재개관되는 만큼 다양한 신작들이 상영될 예정인데요. 공포 영화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스피릿, 화이어트 플레이스2, 크루엘라 인 더 하이츠 등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네플렉스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지인들과 안전하고 색다르게 영화를 대형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도록 프라이빗 무비나잇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무비나잇은 지정 영화관 한정 상영관을 통째로 빌린 프로그램으로 최대 20명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상영관을 대절해 최신작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기존 유명 작품들은 $125, 최신작들은 $250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500석 규모의 새로운 콘서트 홀 드레이크 앤 라이브 네이션이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1663 퀸스트리트 이스트에 위치한 이곳은 매년 약 200개의 행사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일반 클럽보다 크지만 경기장보다는 작은 공간이 팬 또는 관객들에게 더 친밀하고 가까운 경험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드레이크는 화요일 아침 발표한 성명에서 내가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쇼 중 한 가지는 작은 방을 공연한 것이며 그 기억과 지식을 갖고 아티스트와 팬 모두에게 놀라운 경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라며 이 새로운 공간 건축에 대한 취지를 밝혔는데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따르면 이곳은 일반 입장 및 예약 좌석 쇼뿐만 아니라 갈라,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기타 이벤트도 개최할 수 있는 등 매우 구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후반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곧 예정된 공연 발표가 공개됩니다. 만약 행사 관련 구직을 하고 계시다면 더욱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에 따르면 추가 세부 사항 및 경력 기회가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동안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드디어 토론토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여름 캠핑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토론토시 웹사이트를 통해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캠프티오에 다양한 캠핑 옵션을 택할 수 있습니다. 캠프티오는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 액티비티 프로그램입니다. 존 토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여름 토론토시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캠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 정상화 계획에 1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캠핑은 공식적으로 허용 가능한 액티비티입니다. 일부 캠핑 프로그램들은 스포츠, 댄스, 예술과 공예, 그리고 수영 분야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아이들의 특별한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분야로는 자연, 과학, 미술, 글쓰기 또는 프랑스 언어 교육이 있습니다. 토론토의 데이 캠프는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캠핑장 내에서 적용됩니다. 실내와 실외에서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며 캠핑 전 건강검진과 캠핑 기간 동안 신체적 거리 유지, 그리고 캠핑 시설 청소도 수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용 가능한 캠핑 야영지는 35,000개가 넘습니다. 토론토 시청 웹사이트를 통하여 캠핑 예약과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